대선 민심의 분수령인 설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설 전후 지지율 분석은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설 민심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먼저 이번 시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과거에 이제 겨울 선거 시기에는 이제 마지막 대회전 민심이 완료되는 게 이제 추석이었는데 이제 3월 대선이 되면서부터 이제 설이 이제 대체를 하게 됐죠. 근데 뭐 설에 밥상머리 민심, 뭐 차례상 민심, 선거 이야기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살아가는 이야기죠. 뭐 취업 이야기, 애 키운 이야기, 뭐 주택 이야기. 근데 문제는 그게 결국 정치로 귀결이 되고 선거에 작동을 한다기 때문에 무서운 거지. 또 지금처럼 이제 앞이 우연 민심을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양측이 이제 가용한 화력을 총동원하고 어쨌든 지금 초반 판세를 형성하는 일자 분기점이 또 지금이다. 시기적으로 그렇고 이 상황에서 양측이 지금 창고 대방출 수준으로 이제 막 던질 수 있는 카드를 다 던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지금까지도 후끈거렸지만 이번 주는 가장 후끈거리는 좀 한 주였고 지지율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을 말씀드리자면 MBC 스트레이트 보도 영향에 따른 그 반향이 어떻게 나타나냐였는데 최소한 치명상 혹은 몇 군데 주요 부위 골절상은 나지 않을까 최소한 찰가상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살집이 더 붙어버렸어요. 민주당이 그렇다고 해서 이 이슈에 뭐 참전을 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관여를 하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이 이슈를 통한 모멘텀 플레이를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은 좀 있었는데 사실 좀 기대를 했었죠. 근데 오히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오히려 조정 내지는 약보합이었고 이미 정권 재창출 여론과 개인 지지율은 그 싱크로에 거의 99% 나왔어요. 저는 여기서 더 뚫고 가려면은 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이유가 설득이 좀 돼야 되고 그 운동장 지형을 넓혀야지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룸이 그만큼 생기는데 여전히 40 초반에서 정권 재창출 여론이 막혀 있다. 이 딱 변비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 딱 막혀 있는 것이 결국 개인 지지율로 더 이상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가장 크다. 그래서 이제 소확행이라든지 뭐 몇몇 공약으로는 도저히 뚫리지가 않더라라는 것이 지난 1, 2주 동안 그 지표에서 이제 좀 증명이 좀 되었었죠. 뭐 이번 주에 뭐 양측이 창고 대방출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거 아닌가. 지금 이게 바둑을 치면 좀 개가 바둑으로 간 거 현재 스코어는 서강 상태 비슷하게 서로 작은 카드들 내밀고 민주당에서 성영길 대표나 저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큰 내용은 없고 그렇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뭐 40% 한참 위로 올라갔다가 20%대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출렁였는데 이 이재명 후보는 꾸준하게 30% 중반이 그렇습니다. 나오면서 예. 그걸 뚫고 나가지는 못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거의 한계에 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그 국민들의 의사와 또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대장동 이런 것이 겹치면서 캠페인 자체는 굉장히 경쾌하게 잘하고 무슨 탈모 얘기도 하고 화제가 많이 됐었지만 한 번도 이걸 못 뚫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보다도 잘 못해서 그렇지만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쪽에서는 해볼 수 있는 거를 거의 다 해본 순간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설 지나면 좀 고착화될 수가 있고 물론 한쪽이 큰 실수한다면 지금 박빙에서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되면 단일화나 그런 이슈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선 판세를 하면서 확실한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몇 번 썼었는데 네. 대신 불확실한 확실성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단일 후보 나서면 이긴다. 지난 2주 전에는 확실히 이제 적합도라든지 경쟁력에서 안철수 후보가 확실한 우위를 보였는데 초반에는 이렇게 낙수 효과다, 반사 효과다 좀 더 지켜보자였는데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지금 연이어 이제 단단히 숫자로 계속 떨어지는 지지율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이제 보통 우리가 지지율을 가지려면 특정 지역이라든지
세대라든지 이념이라든지 확고한 도미넌트 코얼리션이라고 그러는데 확고한 초기 동력, 초동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는 그게 사실 보이지가 않거든요. 뭐 심상정 후보만 하더라도 뭐 이대녀, 노동계, 진보 이런 식으로 작지만은 단단한 자기층이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결정적으로 그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MBS 조사를 보자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이유가 두 후보가 싫어서. 즉 긍정적인 요인에서 동기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지율 취약성을 설명하는 또 현상이다. 좀 그렇게 또 부연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 민심도 좀 보죠. 지금 윤석열 후보가 호남을 빼고는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다 이재명 후보를 지금 앞서고 있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호남에서도 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또 그렇게 또 견조하냐? 또 그건 아니거든. 사실 이제 물론 투표를 하면은 뭐 80 이상 뭐 기대를 하겠지만 사실 투표 전에 이제 분위기라는 게 사실 중요한데 분위기에서도 지금 호남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70 중후반을 또 넘지를 못해요. 시민 여러분, 오늘 이재명 후보를 뜨겁게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육체적 생명을 준 거는 저의 어머니지만 정말로 개인적 영달을 꿈꾸면서 판검사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180도로 인생 좌표를 바꾸게 한 게 바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저에게 사회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사회적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호남 지지율을 보면요. 지금 금년 1월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10%를 넘더니 최근 들어서 15%까지 넘었거든요. 이건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10%를 만약에 득표를 실제로 대선에서 넘는다 하면 이거는 거의 기적에 가까울 정도인데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현재 지지율 이 자체만으로 윤석열 쪽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게 뭐냐면 호남 지역이 유권자들이 갖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전파력이 세거든요. 명절 때 수시로 계속 통화합니다. 호남 사람들에게. 너는 누구를 지지하라, 이 사람 지지해라라고 특적으로. 그래서 호남의 민심은 지역으로 보면 안 됩니다. 호남 사람들의 민심으로 봐야 되는 건데 서울이나 수도권에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이를테면 부산의 김무성 지역구 영도 같은 경우는요. 지역구의 30% 가까이가 호남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호남을 공략한 거는 단순히 지역이 아니라 진짜 민주당의 안방, 아주 핵심부를 공격하는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효과가 있는데 지금 이 지지율로 보면 상당히 윤석열 후보가 지금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다고 봐야죠.